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2025년 8월 4일 마감 시황 시장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머리 오늘 시원하게 머리 좀 시원하게 잘랐습니다. 자, 이제 7월에 이제 마지막을 7월 마지막이 아니죠. 8월 시작이었죠. 8월 1일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해줬었죠. 자, 보시면은 그런데 이게 이제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보시면 코스피 지금 4% 가까이 이게 양시장이 지금 4% 정도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해주면서 오늘 지금 절반 정도 돌렸죠. 오늘 코스피도 절반까지도 아니네요. 1.46%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절반까지도 아직 못 돌린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도 오늘 하락 멈춤 정도 하락에 대한 하락 멈칫 정도로 나타났고,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부분이 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인 바램은 이거를 갑자기 또 무슨 어느 정도 조율해서 뭐 30억으로 하자, 이것도 아니고 그냥 50억을 해도 사실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얼마나 세수가 거칠지에 대한 의문, 그냥 이소영 의원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이현주 의원도 그랬었고, 실익이 정말 실제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세수가 얼마나 거치겠냐라는 부분. 왜냐면은 그들은 이거를 어떻게든 회피하기 위해서 다 이제 팔고, 사실상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10억이 진짜 이를테면 예를 들어 서울의 웬만한 이제 뭐 아파트 신축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뭐 광명도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광명에 뭐 철산인가 그쪽에 나온 자이 뭐였죠? 그것도 뭐 분양가 뭐 10억, 뭐 9평의 분양가가 뭐 10억 이러는데, 그러니까 10억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에 웬만한 것들 지금 뭐 자가가 있으시다면 다 대주주예요. 이게 그 정도로 낮출 만한 게 있나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진짜 이렇게 얼마만큼 몇 년 만에 돌아온 이렇게 투심, 국내 국장으로 지금 돌아온 이 투심, 그리고 또 투자들이 유턴했잖아요, 많이. 사실 미국 장에서도 그렇고. 이러면 다시 다 미국으로 다 도망가요. 어차피 내는 양도소득세 미국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좀 끌고 가면서 거기서 차라리 내겠다 라는 관점이 좀 더 실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더 정말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스피 5천과의 좀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리고 나서 좀 조율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뭐 오늘 뭐 정청래 의원이 뭐 민주당 여당 당대표 됐잖아요.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영향 클 수가 있으니까 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나서 또 이게 뭐 주말에 계속 이런 뉴스만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진성준 의원이 뭐 정책원장 해가지고 거의 펼친 거잖아요. 강력하게 뭐 하면서 과거에 뭐 인터뷰 내용도 이제 재조명됐고, 난 주식을 하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이미 말이 다 나왔고, 그리고 나서 또 사례로 든 게 뭐 박근혜 의원 때 뭐 100억에서 내렸고, 문재인 정권 때도 박근혜 정권 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도 내렸다. 근데 영향 없었다. 자, 여기서 하나 볼게요. 영향이 없었다? 이 없었다? 이거를 안 했으면 지금 코스피가 지금 이따구로 있을까요? 지금 약간 대주장소수에 가장 또 민감한 게 코스피 쪽인데, 코스닥 쪽인데, 코스닥이 지금 이따구로 있었을까요? 지금 수년간 박스피에 갇혔다가 이제서 탈피하려고 흐름 나오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더 정책적으로도 뭐 세수펑크 하는데, 그러면 본인들에 대한 받아가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감면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냥 막연하게 저는 그게 뭐 세수펑크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는데, 이거를 또 여기서 걷고 저기서 걷고 막 이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건데, 무슨 또 이걸 또 뭐 기득권에 뭐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사실상 진짜 그래요. 돈의 논리라는 게 지금 정말 작은 이제 투자금으로 이거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이제 투자자분도 많잖아요. 사실상 원래 그렇게 투자를 시작하는 거, 누가 주식 투자를 몇 억 갖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스터디하고 그러면서 이제 늘려나가고 뭐 본인만의 인사이트 다 채워 나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지.
이런 부분 정말 아쉽다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오늘 흐름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추가 낙폭에 대한 우려보다는 정절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는데, 정말 이거를 그냥 아예 다시금 세제 개편을 다시 짜서 엄청 또 같이 좀 논의를 하면서 정말 현실적으로 이 실무 이 사정을 좀 사정에 밝은 사람들이 좀 더 의견을 내면서 그 부분이 수용돼서 이렇게 해서 좀 더 진행하는 부분으로 방향 좀 잡았으면은 한층 더 정말 지금 구간에서 뭐 여당이 더 우위를 점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어쨌든 이거는 뭐 당에 대한 뭐 그런 뭐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 투자 관점은 정치적인 부분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너 정말 확실하게 우리 어떻게 보면 또 삶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코스피 5천으로 분위기 좋아졌는데 여기서 찬물 좀 끼얹지 말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어나갈지에 대한 거를 좀 더 생각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 주었죠. 네. 일단 조선업 쪽은 차익 좀 나왔습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죠.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5일선을 지지받았죠. 네, 이게 핵심이에요. 아직까지 추세가 안 꺾이고 이 구간에서 지금 상승 이후에 이격을 맞춰서 지금 하나오션이 어떻게 지금 자리를 다시금 잡아가기 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2만원 터치했잖아요. 눌렸다가 12만원 돌파하고 나서 저는 지금 지난 1월에 조선업에 대한 그 상승 1차 상승 랠리 때 이 흐름을 좀 기대해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저는 하나오션의 돌발 변수는 늘 하나 말씀드리면 산업은행 지분. 네, 산업은행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여기서 엑시트하는 거죠. 블록딜로 하겠죠. 다만 지금의 이제 조선에 대한 부흥을 고려했을 때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하나오션에 대한 역할은 커요. 그리고 나서 이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짧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는 이 만약에 이전에 요 구간대에서 이제 산업은행 지분 관련된 이슈를 한번 눌렸을 때 지금 그 후 다시금 만약 이런 우려로 눌린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바로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지금 막 물량을 늘리기보다는 어때 보유자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꾸준하게 좀 이어가면 된다. 8만 언더에서 제가 계속 이거를 뭐 불입 마감 시황 안내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뭐 바닥 찍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은 일부 좀 팔아도 기존에 대한 물량은 좀 더 잡아서 어떤 변동이 나타날지 그 변동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좀 고려해서 잡아가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를 이어서 지금 다소 지금 기자재 쪽은요 세진중공업 쪽으로 넘어왔죠. 이 세진중공업이 좀 그래도 나름의 좀 뭐 볼 게 좀 있어요. 이를테면은 일단 기자재 MRO, 일단은 MRO 쪽 봐야 돼요. 지금 군산항 쪽에 요거를 무슨 MRO 쪽으로 해서 뭘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군산 조선소의 변화가 과연 이 세진중공업에 수혜를 붙으면서 그러면서 다시금 신고가 나온 건데, 이것도 우리가 좀 매매를 좀 진행을 몇 번 했었던 것 중 하나인데, 한미 관세 협상의 연장선에서 군산 조선소가 미 해군 MRO 전용 야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진중공업이 뭐 풍력 관련된 것도 있지만, 자 이제 탱크 내작 우려, 그러니까 LPG 쪽에 해가지고 탱크선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한 기자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진중공업도 그런 부분에서 좀 기자재 관점에서 이전에도 그렇지만 좀 이번에도 좀 후발주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정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마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카카오랑 이쪽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자 KAI 청사진에서 여기 뭐 보시면 이스토프트 쪽도 이게 연결이 됐는데, 엑사이언 있잖아요. AI 관련된 LG 컨소시엄 10개사 손잡고, 여기서 이제 탈락된 기업들이 바로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좀 이제 낙폭이 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뭐 결과적으로 여기서 좀 이제 확실하게 좀 어떻게 보면 한 번은 필터가 됐다. 근데 이스토프트가 그 면에서는 저항이 좀 많아서 그렇지 다시금 바닥을 잡혀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다. 이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요런 요 정도 요거는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원전 네 여기서 지금 원전도 지금 요 구간을 다시금 돌려놨죠. 6만원에 대한 지금 이게 정확히 박스권 관점에서는 6만에서 6만 5천원 요 흐름으로 지금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바닥이 좀 더 견고하게 잡혀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지금 조선이 아까 1, 2월에 상승 추세가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쉬었다가 그 다음에 5월부터 6월 그 부분을 바통을 이어받는 게 원전이에요. 지금 하반기에 또 수주 관련된 부분이 뭐 두코마니 관련된 체코 쪽에 그 수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SMR 관련된 부분이 좀 한 개라도 이제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온다고 했을 때 또 그에 따른 기대감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알을 깨고 다시금 나올 건데 지금 그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량이 빠진 건 없고 여기서 지금 다시금 막 외국인이 살까 말까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그램 통해서 지금 공격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너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꽤 괜찮은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이 좀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단기적으로 오늘은 보면 외국인이 프로그램 통해서 좀 샀어요. 대량으로 또 들어왔고 기간 계속적으로 얘네들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좀 더 변동성이 나타나지만 좀 키워 가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네 바이오 쪽은 알티오제는 다시금 자리를 잡았고 특히나 오늘은 좀 리가켄 바이오가 좀 더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하락을 돌리는 이제 어떻게 장악형이 나왔죠. 장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이걸 삭제시키고 14만원 다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고 어쨌든 바이오는 이 지금의 양도소득세만 좀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 하반기에 또 나올 모멘텀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금 제가 바이오 섹터만 따로 좀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또 엔터 쪽이 어쨌든 관세 영향도 없었고 또 이게 여러분 혹시 그 K-팝 데몬 헌터즈 보셨어요? 요즘 많이 챌린지 많이 해가지고 골든 네 건어비 골든 해가지고 그 노래 요게 또 지금 흥행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K-팝 데몬 헌터스가 연 K 컬처에 대한 골드 타임 이렇게 해가지고 음원 관련된 YG 플러스랑 그리고 하나가 어디였죠? UNI인데 그래서 엔터 쪽에 좀 급등 나온 게 있거든요. 잠깐만요. 스튜디오 미르도 이게 좀 직접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해가지고 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뭐 요 정도로 해서 지금 엔터 쪽도 꽤 괜찮은 흐름 나와주고 있다. YG 플러스도 괜찮고요. 상승 이후에 지금 눌렸다가 재차 다시 자리 잡는 과정 속에서 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쪽은 좀 눌렸지만 어떻게 일단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자 향으로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나왔던 게 바로 요거 테슬라 AI 로봇 옵티머스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 공급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삼성전기가 테슬라와 미래 동맹에 가세한다. 그리고 테슬라와 이선적 규모 반도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전기도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에 이제 옵티머스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삼성전기는 2분기 실적 설명에 글로벌 리딩 휴머노이드 로봇 거래 전용으로 개발 과제를 확보하였고 신규 로봇 시장 기술 리더십을 공고하겠다 밝혔다. 라는 부분. 옵티머스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그쵸? 네, 어쨌든 삼성전기가 이렇게 카메라 모듈 하면서 저는 사실 여기서 파생되면서 로봇까지 좀 연결지어 계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이 좀 더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좀 잘 살려서 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원에서 다시금 박스권 하단 쪽에서 내려왔는데 물량이 아직 다 빠진 게 없어요. 클로버도 그렇고 물량이 아직 다 빠진 거 없고 그대로 물량을 잘 보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 좀 전환될 만한 트리거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지금 테슬라 쪽에 대한 분위기도 좋아지고 어쨌든 그 로봇 관련된 부분은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AI 산업의 선택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공략을 해야지
반등 나올 때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반등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직 실적 시즌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APR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사주 소각이 있었어요. 지금 1.6% 정도면 꽤 많은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참 실적도 좋고 추세도 좋고 여기에 또 대응력까지, 자사주 소각의 주주 친화 관련된 정책까지, 뭐 배당도 했고, 진짜 더할 나위가 없는 본보기에 주식이 되고 있어요. 이게 대표가 88년생으로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3분기 지금 지난 이제 7월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뷰티 쪽 매출 좀 1위 기록했죠. 그 부분은 결국엔 3분기로 잡힐 거잖아요. 이제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여기서 좀 힘을 모아간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서프라이즈 기록했을 때 과연 여기서 좀 뚫고 갈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PR은 정말 좀 본보기 사례 중 하나로 계속적으로 좀 나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구간 우리가 좀, 제가 딱히 달라진 건 없어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 급락 이후에 오늘 흐름이 중요했는데, 오늘 흐름에서 결국에 좀 돌릴 만한 거는 돌려놓고 추가적으로 자리 잡을 건 자리 잡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딱 우리가 아직 뷰 자체적으로는 따르게 좀 더 뭘 감고 간다, 그런 부분 없고, 다만 삼성전자 쪽에서 반도체 쪽만 좀 삼성전자 향 쪽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금요일에 정말 간만에 거의 한 4% 가까이 급락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그런 고민도 많으시고 좀 불안한 감도 크셨을 거고 그랬을 텐데, 이 변동성을 또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전히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뭐 비도 많이 오고, 밑에 지방은 또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 비 피해 없도록, 또 한 번 오면 또 폭우 내리더라고요.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겨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드블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